건조한 날씨 속에 8일 오후 합천군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 20여 대와 진화대원 35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토양오염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3개 나전지구 정화 방식이 발표됐습니다. 업체 선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민간 협의체 구성이 관건이 됐습니다. 최근 경남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도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8일 도내 259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동시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천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8일 오후 2시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5시 30분 기준 진화율이 약 10%라고 밝혔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소방 헬기 33대와 인력 550여 명, 소방 장비 50대가 투입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현재 123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관자리 백자동 마을 10명과 육정마을 22명, 안개마을 10명 등 50여 명이 마을 회관과 보건지소 등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화 작업을 하며 선로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일부 송전탑과 선로의 그름이 확인됐지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화재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과 시장, 공장이나 산 등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철 화재 원인과 대응 요령 짚어봅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봄이 오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죠. 봄철 화재 주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봄철은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의한 그 봄철 화재가 그 봄철에 1만 4천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 6,600여 건, 53% 정도가 봄철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요인이 23%로 좀 두 번째로 높고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화재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부지에 의한 그 담배불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약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봄철인데요. 이런 그 봄철에 불씨를 방치한다거나 음식물을 또 산행이라든지 인근에서 그 뭐 쉴 수 있는 이런 인근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거나 또는 그 쓰레기 소각, 농자재, 폐 농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소각에 의한 게 약 한 10% 정도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화재 발생 비율이 야외에서 나는 그런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등산이나 야외 활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행 중에는 아예 나이타 같은 불을 낼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폐자재나 이런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소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벌써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인근에 어떤 불이 쉽게 옮겨볼 수 있는 그 가연재가 없는 곳 또는 소화기라든지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 후에도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또는 물을 부어서 완전히 끄든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어떤 산불이나 기타 다른 그 화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하면 될지 알려주시죠.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야외가 됐든 불이 나면 내가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약 30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또는 사무실에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구입하셔야죠. 그리고 구입해서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 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현관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꼭 비치해 두시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도시임지에서는 이 산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발생 빈도가 낮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중에서의 전기 화재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어발 콘센트도 위험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전기가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접촉이 불량하거나 전선이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화재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 부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는 시기고 들불도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산불, 그래서 화기 취급 관리, 논두렁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하신다면 잔불을 확실하게 꺼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토양 오염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3개 나전지구의 정화 작업이 추진됩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도 시작됐는데 부실 입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김해 3개 나전지구 부지입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확인돼 진행한 토양 정밀 조사에서 전체 25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 중 11%에 이르는 면적에서 기준치를 넘긴 10가지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토양 정화가 추진됩니다. 방식은 업체가 제시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양 세척법이 예상됩니다. 정화 기간은 오는 5월 시작해 16개월, 야간과 휴일에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입찰은 최저가 아닌 최적 입찰이 진행됩니다. 첨부되어 있는 심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그 시설공사 평균 낙찰 환율 한 82%를 곱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물가 변동은 저희들 계약금액 그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업체는 복수 추천됩니다. 시행사는 23일 검증기간 현장 설명 전까지 시행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환경단체가 추천한 업체를 검토합니다. 8일 시행사 현장 설명회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막상 세부 내용이 나오자 부실 입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염된 토양은 10만 2천 세제곱미터, 기간과 비용 등 곳곳에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최저가의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시 설계 기간이 2개월이 더 있는데 총 용역 기간이 16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16개월을 그러니까 2개월을 뺀 나머지 14개월 동안 그 물량을 다 처리를 이 돈으로 할 수 있을지 과연. 업체 선정과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기간 내 토지 정화를 끝낼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올해 초 경남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2단지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8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7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늘고 기존 급매물들이 빠르게 정리돼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올라온 건 아니고 급매물이 빠졌다 보시면 되죠. 연끌해갖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빠진 거죠. 지금 8% 지금 수가가 늘어났어요, 이번엔. 실제 창원과 김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내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4천 건 이상 거래돼 최고점을 찍은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다 8월에 2천 건대가 무너졌고 12월에는 1,400여 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올해 들어 2천 건대를 회복했습니다. 여기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전매 제한 등을 완화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남에서 15,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만큼 큰 가격 상승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구조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하락하지 않는 이상 더 큰 하락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급상승도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좀 유지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초 깜짝 반등에 성공한 경남의 부동산 시장. 하지만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가격 조정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8일 도내 259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선거인 수는 23만 8천여 명으로 농축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 모두 170명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동시조합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 체계를 강화하라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해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 부처로 거듭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와 마산대학교는 8일 창원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공모 사업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에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상공회의소 등 15개 기관과 기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마산대는 드론 활용 과정과 스마트 팩토리 오퍼레이터 과정 등 직업교육을 개설하고 창원시는 청년 중장년층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모사업은 선정 결과 4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20억 원의 사업비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경남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로 모집 인원은 팀별 2명 이내로 구성된 15팀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오는 4월과 5월 자유여행을 기획해서 여행하면 되며 한 팀당 숙박비 5만 원, 1인당 8만 원의 체험 비용이 지원됩니다. 한편 안녕 자연의 창녕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가 직접 자유여행을 기획하고 군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재,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개인 SNS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마산 해원구 방문을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첫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1일 의창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을 돌며 각 지역 시민들을 만나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 시장은 첫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창원시가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